일9구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대등한 외교를 해야 한다. 한국을 적대하던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나라연 나라시 유세 도중 오전 11시 30분 노상에서 41세 전직 해상자위대 장교 출신 남성에게 개조 무기에 의해서 7월 8일 17시 3분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초유의 사건은 일본 정치계 86년 만에 7번째 어두운 죽음의 역사 재현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 입장에서 확실히 좋지 않은 인물이지만 갑작스러운 피격은 일시적으로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2019년 아베 전 총리는 반도체 3개 주요 원료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출 금지로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500년 전 조선시대 도자기 명인의 후손으로도 말해졌고 외조부 기시노부스케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으며 외조부의 귀홈을 독차지하며 그 야욕을 그대로 잇는 정치가로 2차 집권 시기부터 반한 정치인으로 한국과는 악연이 됐습니다. 그는 고질병인 교양성 대장염으로 2020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고 여전히 자민당 뒤에서 전쟁이 가능한 자위대를 위한 헌법 개정과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아봤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전직 해상자위대 군인 출신에 의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의자는 안경을 쓴 보통 체격의 41세 전직 해상자위대원으로 2002년에서 2005년 3년 동안 임기제 자유관으로 재직했고 퇴직 후 뚜렷한 직업 없이 살다가 2020년 가을부터 지게차 운전 일을 하다가 다시 그만두고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순전히 개인적인 원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니가 심취한 종교단체와 아베가 연관돼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라 정치적으로 우익 성향인 아베 전 총리를 노린 확신범이 아니라 개인적인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입니다. 범인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빠져 많은 기부를 하는 등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는 종교단체 리더를 노렸지만 여의치 않아 아베 신조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처단했다는 것이죠. 그는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범인 야마가미 테치아는 자유대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부품으로 사제총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가 만든 검은 테이프로 감긴 사제총을 압수했고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사제총 몇 정과 화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민간인이 총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이나 군대 외에는 민간인은 총기류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사냥 목적 등으로 산탄총과 공기총을 살 수는 있지만 정신, 감정이 포함된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범인은 해상 자위대에서 자위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운 소총, 사격술과 분해, 정비, 조리법을 이번 행동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유세 경비의 구멍 등의 기사를 통해 경호의 허술함을 문지시하고 있습니다. 범행자가 아베 전 총리 뒤에 7에서 8m까지 접근해 발포한 것은 현장 경비체제나 신병 경호에 책임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왜 뒤가 열려있는 곳을 유세장으로 선택했는가와 범인이 360도에서 노릴 수 있었다는 허점을 문제시했습니다. 확인 결과 현장에는 일본 나라연 경찰관과 요인, 특별 경호를 담당하는 경시청의 SP 요원도 있었습니다. SP 1명과 나라연 서버경찰관 수십 명이 배치됐지만 범행자가 아베 바로 뒤까지 천천히 다가갈 동안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고 원칙대로 멈추게 한 뒤 떨어지게 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당연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관가에 따르면 일본 총리, 내각 총리 대신 수상, 경호는 경찰청, 경호국이 담당합니다. 일본 경찰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주요 국무 대신을 경호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대상에는 전직 수상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한국 사정과 격차가 커서 대비된다는 분석입니다. 내각 수장은 천황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와 경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 참여연 선거를 이틀 앞둔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은 일본 역사상 7번째 전 현직 총리에 가해진 사건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후 1936년 86년 만에 재현된 것으로 이것은 한국과의 관계와도 필연적으로 연관됩니다. 일본은 1885년 이토 히로부미가 첫 총리에 오른 뒤 현재 101대 기시다 후미오 총리까지 모두 64명의 총리가 재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 하얼빈에서 사망한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 총 7명의 전 현직 총리가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정치 권력을 향한 어두운 공격은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226 반란 사건이라는 쿠데타로부터 발발했습니다. 천황의 친정을 받았던 육군 일본 청년 장교들이 1483명의 병력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에게 20대, 30대 총리가 숨졌고 31대 총리는 공격받았으나 생김새가 비슷했던 매부가 오인돼 사망하면서 화를 피했습니다. 아베를 아꼈던 외조부 56대, 57대 총리였던 기시 노부스케는 1960년 7월 14일 총리 관저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자민당 새 총재 취임 자리에서 어두운 공격을 당한 노부스케는 이 사건 이후 닷새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66대 총리는 1975년 6월 16일 61대 전 총리 장례식장에서 대일본 애국당원에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아베의 외정조부인 61대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공격을 받아 운명했습니다. 재임 중에 공격을 받아 사망한 총리도 3명이나 됐습니다. 19대, 27대, 29대 총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도쿄 역사와 도쿄역, 총리 관저 등 같은 장소에서 1921년, 30년, 32년 칼과 총에 의해서 괴한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90대, 96에서 98대까지 최장 8년 8개월 총리로 기억되며 향년 67세 생애를 3발의 울림과 함께 노상에 쓰러져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검을 마치고 7월 9일 도쿄 자택으로 옮겨졌고 12일 일본 정부 및 자민당 합동 장례식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 왜곡과 혐한 세력의 정치적인 활용에 구심점이 사라진 향후 일본 정치계의 한국 대응 태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199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대등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 악화 배경에는 아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7년여 재임 중 내내 한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나라 등으로 매도했습니다.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조정하는 데 일조했고 2019년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결정적인 훼손이었습니다. 아베는 총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일본 극우 세력을 자극했고 이 때문에 야당과 진보 세력, 자민당 내 중도파들도 힘에 겨워했다고 합니다. 아베파가 여전히 최대 파벌로 남아있지만 아베 전 총리만큼 카리스마 있는 차기 리더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치가 이제 정상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